파리의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열차 안. 분주한 승객들 사이 한 무리의 동양인 단체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승객들과 프랑스 승무원은 당황스러워하며 이들을 바라봅니다. 승무원이 친절하게 손님,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단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과 연결된 공항 열차에서 일하는 프랑스 사람인 제이미입니다. 저는 공항철도 직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저는 매일매일 힘든 일로 지쳐 심각한 공황장애로 인해 휴직 중이었습니다. 여름 여행 시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를 경험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습니다. 이번 시즌은 유난히 혼란스러웠고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공항 열차는 소매치기와 강도와 혼잡하기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저와 같은 열차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저희의 주요 목표는 무임승차 승객을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공항철도는 다른 현대식 열차 시스템과 달리 아직 승객 탑승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모든 승객이 요금을 지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상황을 이용한 여행객은 주로 아시아 여행객이 많았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파리 공항철도는 원래 동양인과 서양인 승객 모두에게 택시와 기내식 등의 우선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인 여행객들만 책임감 있고 세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깔끔하게 먹고 스스로 뒷정리를 하고 특별 칸에서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항철도 본부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한국인 방문객을 우선 칸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인만 특별 대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방문객도 한국인과 함께 노약자 전용 칸에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한국인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일부는 철도복도를 화장실로 사용했고 일부는 점심 식사 후 남은 음식물을 칸에 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복도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전혀 치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전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는 특별 칸을 관리해야 하는 날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세게 보이려고 옷을 입고 아이라이너도 더 짙게 발랐지만 중국인 방문객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중국말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죠. 게다가 기차표가 없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공항으로 몰려와 무료로 기차에 탑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행에 피로에 지친 여행객들을 위한 이 특별한 칸에서 제가 소개할 때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뛰어난 지성과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 칸에서 한국인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뒷정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봉투에 깔끔하게 수거해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더군요. 다른 여행객들에게서 경험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인 방문객들의 행동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세심할 뿐만 아니라 관대했습니다. 몇몇 분들 중에서는 맛있는 한국 라면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매일 다양한 고객을 응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온다고 들었을 때는 정말 안심이었어요. 한국인 방문객들은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서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혜택을 줘서인가요? 세상이 좁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했는지 일부 방문객들은 한국인이라며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씻지 않은 듯한 동양인 남성이 위조 신분증까지 제시하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다른 칸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중국인 관광객인 구경꾼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가 결국 공황장애를 일으켰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의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해외에 가본 적이 없던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문객들과의 긍정적인 만남이 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공항의 효율성과 화장실의 청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수속이 유럽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빠르게 되었고 화장실은 잘 관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 소매치기가 없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소매치기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전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현대성에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 도착을 알려주는 전광판부터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까지 모든 것이 현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서울의 뛰어난 도시 인프라에 놀랐습니다. 지하철은 도시 구석구석에 연결되어 있었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간표와 노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의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한국 여행은 놀라운 경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과 이 새로운 나라 사이의 극적인 차이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와 프랑스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차를 타기 위해 도착한 서울역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맛집도 많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아담한 기차역과는 달리 서울역은 거대한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한 거대한 멀티플렉스였죠.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여행객들이 휴대폰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는 공공 인프라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었죠. 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역 자체가 목적지인 것 같았어요. 보안 검색과 탑승구 통과를 위해 서둘러야 하는 프랑스 공항과 달리 서울역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기차역의 편의시설은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울역의 화장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항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실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한국의 편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디테일이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살펴보니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5성급 화장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결도와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최고 수준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역을 둘러본 후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 시내로 더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저는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길고 답답한 발권 및 탑승 과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다음 열차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선로에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선로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인프라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런 건 없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지하철 차량에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에게 쾌적한 승차감을 보장했습니다. 이 정도의 편안함은 프랑스 철도에서도 쉽게 제공하지 못하는 사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로 나가니 서울의 도시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여행객은 스마트폰으로 노선과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내비게이션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서울 교통망의 효율성과 현대성은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무임승차 승객을 관리하느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던 프랑스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즉흥적으로 떠난 한국 여행은 편리하고 질서정연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점은 놀라웠고 효율적인 삶의 기술을 터득한 것 같은 이 나라에 끌렸습니다. 한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타인, 특히 손님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존중의 문화는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이어져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비스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저에겐 정말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인과의 모든 만남은 마치 친절과 관대함이 한계를 모르는 그들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가족 소유의 레스토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호기심과 배가 고팠던 저는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모성애가 느껴지는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 주인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창가 근처의 아늑한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고 메뉴판을 훑어보면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메뉴에는 각기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 다양한 한국 전통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식을 처음 접하는 저는 사장님에게 추천 메뉴를 물었습니다. 주인장은 열정적으로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 딱 맞을 것 같은 몇 가지 요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곧 맛있는 한식 요리가 제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고소한 불고기부터 매콤한 김치까지 모든 요리는 즐거운 발견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 식사 경험에 대한 주인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주인은 제가 식사를 잘 즐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태도는 제가 레스토랑의 손님이 아니라 집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여행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환대였습니다. 요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정성과 노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맛은 한국의 풍부한 요리 유산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주인은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주인은 작은 선물로 예쁘게 포장된 한국 전통 과자 패키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 만남은 한국인의 따뜻함과 친절을 경험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현지인과의 친근한 대화나 서울거리에서 만난 행인의 친절한 안내 등 저는 도시 곳곳에 스며든 현대 문화에서 환영받고 호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프랑스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일할 때 만났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과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친절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문화와 환대에 대한 이러한 성찰이 제 한국 여행의 중심 주제가 되어 이 매력적인 나라와 한국인의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자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